네, 을류일주를 하겠습니다. 자, 을류일주는 60개의 일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특이한 일주이기도 해요. 다 특이해요. 다 특이한데 을류일주는 일단 그 지지의 유금 때문에 영성의 고도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요. 근데 이 영성이 정유일주는 자기 안에 있는 영성인데 을류일주는 메신저적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달자 역할. 그래서 뭔 소리를 들어서 전달하실 수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을류일주예요. 자, 을류일주를 보시면은 지지는 금이고 천간은 목이죠. 목은 바람이에요, 그죠? 을목. 목은 동이고 이 금은 정이죠. 그래서 을류일주는 을목은 떠났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메신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냥 물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거처, 유금이 거처인데 새이죠, 새. 새죠. 그리고 새가 우리가 얘기하는 메신저예요. 뭔가를 전달합니다. 유금이라고 하는 영적인 형태, 완성된 틀, 이런 것에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또 밖으로 전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금은 가만히 있는데 유금이 움직이는 것처럼 작용해요. 을목 때문에. 을목은 유연하고 부드럽고 유동합니다. 근데 유금은 을목에 비해서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작용하죠. 근데 을유로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을류일주는 저 유금이라고 하는 근거를 떠나지 않는데 굉장히 떠나는 것처럼 뭔가 밖으로 유동하는 것처럼 잘 옮겨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죠. 곰곰이 보면 그런데 한번 정하면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잘 안 바꿔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이게 보시면은 새가 날아와서 앉는 자리에 앉아요. 날아갔다가 그 자리에 다시 와요. 얘기의 핵심은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떠나지 못하는 것이 을유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을목이 유금을 떠날 것처럼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유금 안에 갇혀 있는 형태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자, 을목이 유금에 갇혀 있는 거의 물상은 화분 같은 거죠. 그래서 화분은 꽃은 화분 안에 꽃은 계속 바뀌죠. 자라고 떨구고 이렇게 화분은 그대로 있죠. 근데 화분에 구속되어 있죠. 자, 바위에 해변가 바위에 파도가 계속 와서 치죠, 그죠? 그러면 바위는 유금이고 파도는 을목이네요. 이건 사유에 대한 물상적 사유를 이렇게 전환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성에 휘날리는 깃발로 얘기할 수도 있죠. 뭔가 신호를 전달하고 있네요. 그죠? 휘날리는 깃발, 그죠? 태극기 휘날리며.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바닷가 또는 바다의 섬에 갈매기가 내려와서 앉았어요. 이 새가 뭔가를 소식을 가져왔죠. 씨도 가져오고 뭐라고 쏘곤쏘곤하고 또 가죠. 그 유금의 소식을 전달하러 가겠죠, 그죠? 저쪽에 가서 또 어떻게 유금 얘기를 하죠. 저거 나쁜 건 해가면서.
이게 그러한 굉장히 한쪽으로는 정적인데 한쪽으로는 굉장히 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작용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저것이 을류일주가 저 코드가 잘만 발현되어 있다면은 그러한 영성을 전달한다든지 또는 어떤 정보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게 우리가 그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누구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만이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흐 그림을 보고 뭘 메신저를 받죠, 그죠? 메신저를 받는 게 아니고 뭔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을 듣고 그잖아요. 김광석의 서론 즈음에서의 노래를 듣고 뭔가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뭔 메시지를 받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류일주의 이 메신저의 역할에는 예술, 영성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요. 그런 걸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달이 그냥 돼요. 그런 게. 그런 거의 에너지들이 저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그게 그 천간의 목, 지지의 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구성만 금과 목으로 돼 있는 이 구성이 어느 정도로 조절이 되느냐의 부분이에요. 자, 화로, 수로, 저 코드가 연결되는 부분이죠. 저 금목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 또 하나 토가 있어요, 그죠? 토는 저 금목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토가 개입하면은 메신저적 역할은 현격하게 떨어져요. 메신저의 역할은 크지 않다. 토가 개입하는 순간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어디를 떠나지 않는 이게 TV 안테나 같지 않나요? TV 수상기에 있는 안테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수신이 돼야 되는데 토가 개입되어 있으면 수신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 자체로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도 쓰임이 있습니다. 토가 있다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토가 있을 때는 재적인 안정, 생활에 대한 편안함은 있지만은 예술적 긴장감, 그 영성적 코드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떨어진다는 표현이 그래요. 그쪽은 조금 무뎌지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좋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쓰여지는 코드가 달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화가 발현되면은 목의 입장이죠. 목의 입장은 시간적 입장에서 쓴다는 뜻이에요. 저 금목이 다 시간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게 금과 목을 또 나눈다면은 목은 시간적 개념이 더 강하고 금은 공간적 개념이 더 강해요. 금이 지지에 있잖아요. 이건 공간적 구성으로 지금 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게 천간 지지 개념이 아니고 금, 목을 대입시키면은 둘 다 그냥 수화에 대비되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지만은 금목을 대입하면은 목이 시간적 개념이고요. 금은 공간적 개념이에요. 목은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부각되는 거고요. 금은 공간이 완성되는 입장에서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각되는 거, 외부에서 보여지는 건 이쪽이 더 공간적이죠. 근데 이건 이미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지금 자리를 갖고 있잖아요. 을유니까. 그러면은 금목, 을류라고 하는 일주가 화를 중심으로 쓴다면은
시간적 입장에서 본인 시간적 입장에서 공간을 수정한다 이 얘기네요. 화극금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무슨 입장에서? 목의 입장에서, 목생화하는 입장, 목의 주체적 입장에서 저 금의 공간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목이 쓰고 싶을 때에 저 유금을 쓰려고 하는 걸 얘기하죠. 화가 개입되어 있다는 건. 그래서 을류일주에 화가 잘 발현되어 있으면은 을목이 유금이라고 하는 저 편관을 주도적으로 쓰겠죠. 자, 이게 공간이니까 이게 또 편관으로 작용하니까 직이죠, 그죠? 직을 뭘로 쓰려고 한다고요? 본인의 식상으로, 화로 직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 얘기는 식상을 쓰고자 하는 것에 직으로, 장소로, 공간으로, 모양으로 형성되는 걸 얘기해요. 그럼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겠죠. 고치겠죠. 변화를 추구하겠죠. 그게 화극금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식상 제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을류일주가 화가 천간으로 잘 돼 있든지, 이 화가 천간으로 돼 있다는 것은 목이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목생화하는 조건에서 요 유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더 활발하겠네, 그죠? 더 현실적, 우리가 얘기하는 보여지고 드러내고 뭔가 가시적 형태의 조건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을류일주 입장에서 화가 더 앞서 있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면은 주파수 수신하는 것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주파수 수신하는 범위가. 노이즈, 잡음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시행착오를 얘기합니다. 유금을 다루는 것에 대한 시행착오. 그건 행동이잖아요. 식상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게 잘 돼 있다면은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적절하게 용도를 정해서 유금을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가 개입하면은 살인상생이 되겠죠. 이건 금의 입장에서 을류일주를 쓰는 거예요. 유금 입장에서 사용되어진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것, 외부로 나가는 것, 저 을목이 메신저로서의 역할하는 것이 밖의 소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유금의 내부 소식을 밖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유금이라고 하는 살인상생의 조건을 을목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맞춘다 이 얘기죠. 나한테 이미 주어진 거에 맞춘다. 화를 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에 새로운 소식, 새로운 경향, 사조 이런 것들로 나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그 유금의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이죠. 그래서 을류일주가 화가 어떻게 있느냐는 굉장히 변덕스럽잖아요. 이 변덕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덕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가면 얼마나 지루해. 20대 그리던 그림이 60대까지 그대로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피카소도 그렇게 오래 사신 양반도 다 시대별로 다른데 여자가 바뀔 때마다 그림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게 을목이 화를 본다는 것은 외부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과 같아요. 외부와 접점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얘기했던 안의 소식, 그건 유금의 소식이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있는 것. 그게 금생수디는 것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소화해내고 그렇게 되겠죠. 묵묵히 진행해 갑니다. 을류일주가 수가 발달되어 있다면은 인내심, 참는 거, 견디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승질머리 굉장히 죄송합니다. 잘 참는데 굉장히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을류일주는 이 자체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예민하고 까다롭고 본인의 특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도 발달되어 있고요. 예술적 끼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예민하다. 사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남다르죠. 그게 예민해서 생기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같이 뭐 봐도 그게 그거다, 저것도 그거다.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거하고 똑같이 보고 있다. 을류일지는 조금만 달라져도 금방 눈치채요. 을류일주가 처이다. 그러면은 바람 피는 건 생각지도 마라. 허락 맞고 펴라. 금방 안다고요.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그 마음 저 안에 있는 것까지 달라지는 걸 찾아내요. 마음 속까지 안다고요. 제가 약간 뻥친 거예요. 그만큼 을류일주 예민하고 감각적이다. 그 안테나의 수신 감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와이파이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화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풀로 딱 걸려야 돼요. 을류일주 수신이 잘 안 될 때 스스로 답답해한다, 짜증낸다, 힘들어한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